네,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심야였죠. 심야에 보내진 이 싸늘한 편지 한 장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기 때문인데요. 자, 막전 막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하고 만족스럽게 떠난 지 30시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시작한 게 22일 정오경 그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네. 처음으로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언급하면서 뭔가 긴장감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당시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자신했지만 자, 23일 문제가 발생했죠. 네. 자, 23일 밤 8시죠. 최선희가 펜스 부통령에관해서 정치적 얼뜨기, 무지몽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시간도 안 돼서 백악관에 5명의 핵심 참모를 모은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5명이었는데요. 폼페이오,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볼턴 보좌관, 그리고 켈리 비서실장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자, 이게 밤 10시에 또 상황이 하나 변합니다. 저 네. 5명 중에 볼턴 보좌관이 단독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담 취소라는 최종 결정이 이때 내려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정이 충동적인 것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 볼턴이라는 초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시작은 충동적으로 됐지만 네. 결정은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자, 북한은 리비아식 모델을 주장해온 볼턴을 매우 집요하게 공격해 왔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그 볼턴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로선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그런 볼턴 보좌관의 설득이 주요했던 것,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싱가포르 회담을 위한 사전 접촉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도 악영향을 끼쳤고, 자, 결국 승부사 트럼프는 회담 취소라는 매우 충격적인 결론을 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우리 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해왔는데 북한이 네. 전화도 안 받고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네. 자,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난처해지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거죠? 야, 대략 한 3개 정도, 3개 정도의 선택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단 한 번도 한 라인이 가동됐지만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한 라인을 사용할 때가 이제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통화를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네. 그러니까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사용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애초에 계획은 이렇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왔으면 그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한 네.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에 설명하는 그 방식으로 한 라인 이렇게 택하려고 했는데 현재의 상황은 남북관계마저 꼬여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남과 북 최고위급에서 대화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전화가 안 되면 결국 사람이 가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99.9% 발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는 정의용 실장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그런 상황이니까 저 서훈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방북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요. 네. 지난번에 방북 방식은 어땠습니까? 성남 비행장에서 언론에 그 장면을 공개하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흔들고 갔지만 저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제 생각인데요. 이번에는 비밀 방북이라는 그런 은밀한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급히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 스파이 라인, 그러니까 정보기관끼리의 물밑 교환은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 역시 뭔가 좀 살려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남북미, 지금까지 남북미 이 관계를 이끌어온 그런 라인이 바로 스파이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 스파이 라인을 다시 한번 재가동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역시 서훈 원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앤드류 김, 자, 2번 방북할 때 무조건 다 따라갔던, 폼페이오 방북을 따라갔던 사람인데 이렇게 두 사람은 서울고 동창이라는 관련을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그나마 북한의 모든 인사들이 문제가 됐는데 화를 내지 않고 설화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은 바로 김영철 통전부장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명이 네. 다시 한번 뭔가 은밀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꼬였던 남북미 관계를 다시 한번 그려보는 방식이 유력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식이든 대화를 해야 한다. 결국 의중을 파악해야 된다. 다시 불씨를 살려내는 일.
과연 어떻게 해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